일본의 때 이른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29일에도 40도가 넘는 불볕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수도권 인근 군마현 이세사키시에서는 이날 오후 최고 기온이 40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지난 25일 이세사키시에서 40.2도로 6월 기온으로는 사상 최고를 기록했으며 이번이 두 번째로 높습니다. 도쿄 도심도 이날 35.4도까지 오르면서 5일 연속 35도를 넘었습니다. 경제산업성은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전력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쿄전력 관내에서 전력수급주의보를 27일부터 이날까지 사흘 연속 발령했습니다. 도쿄전력 관내는 도쿄도와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지바현 등 수도권 지역을 포함한 1도 8현이 해당합니다. 주의보는 전력의 비율이 5%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합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더위가 이어지고 전력 부족 상황이 심각해지자 도쿄전력은 도호쿠전력 등 타 지역 전력회사로부터 전력을 빌려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력 부족의 주요 원인으로는 일본 전국에서 장마가 일찍 끝나면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 이외에도 원전 가동률이 떨어진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 일본 전역에서는 54기의 원자로가 가동됐으며 전체 전력의 약 30%를 원전이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를 계기로 원전 가동이 전면 중단된 뒤 대폭 강화된 안전 심사를 거쳐 운전이 재개된 것은 현재 열기에 그칩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2021회계 연도 기준 일본의 전체 전력 공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6%에 그쳤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전력 수급난과 관련해 원전 심사를 신속하게 해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말해 재가동을 가속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또 보수 작업을 위해 가동을 중단 중인 화력발전소 두 곳도 재가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이렇게 극단적인 정책을 펼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본의 경제 상황이 침몰이라 불릴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일본 중앙은행의 일본 국채 보유 비율이 절반을 넘으면서 역대 최고가 됐다고 니혼게이자의 신문이 28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전체 일본 국채 가운데 일본은행이 보유한 비율은 50.4%로 작년 2월부터 3월 기록한 50.0%를 넘었습니다. 그러다 하루 잃고 일본은행 총재가 대규모 금융완화를 개시한 2013년에 이 비율은 10%대에 그쳤습니다. 일본은행은 단기금리를 마이너스 0.1%로 동결하고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금리는 0% 정도로 유도하도록 상관없이 필요한 금액의 장기 국채를 매입하는 대규모 금융완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은 장기금리를 상한으로 설정한 0.25% 정도로 억제하기 위해 무제한의 국채 매입을 진행 중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금리가 상승하면서 일본에서도 금리 상승 압박이 가해지는 가운데 일본은행은 금리를 억누르기 위해 대량의 국채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달 매입액만 14조 8천억 엔에 달해 2014년 11월 기록한 월간 최고치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월말까지 매입액은 15조 9천억 엔에 이를 전망입니다. 일본경제연구센터의 분석에 의하면 일본은행이 장기금리를 0.25%로 계속 억제하려면 지난 3월 말 현재 500조 엔인 국채 보유잔액이 추가로 120조 엔 늘어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보유 비율이 60%를 넘어서는 시나리오가 실현될 가능성도 있다고 신문은 진단했습니다. 민간 금융기관은 국채 보유 비율을 줄이고 있으며 장기금리가 상승해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일본은행이 도맡는 양상입니다. 일본은행의 국채 보유 비율은 타국과 비교해도 매우 높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올해 3월 말 기준 국채 보유 비율은 20%대입니다. 유럽중앙은행 ECB의 최근 보유 비율은 30%대였습니다. 일본은행이 국채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는 상황은 재정 규율을 느슨하게 하고 중앙은행이 적자 재정을 메우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니케이는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일본에서 경제발 대재앙이 시작된 것이다. 지금 같은 시기에 국민이 뼈를 깎는 것으로 절전해야 돈을 준다는 것은 북한보다도 못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줄지어 나오고 있다며 미국 언론들도 일본은 선진국에서 퇴출 결정이 맞고 이미 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보도할 정도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차기 일본은행 총재로서도 과감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상 당분간 엔화 약세 기조에 변함이 없을 것이다. 즉 코스트 푸시 인플레도 간단하게 가라앉지 않는다는 것이지. 임금도 정부가 구호를 외쳐봤자 일부 잘나가는 기업 정도만 올릴 수 있을 것이다. 평범하게 생각하면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정부가 손을 댈 수 있는 것은 감세밖에 없다고 본다. 구체적으로는 서민들에게 직격탄을 날리는 소비세 감세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으니 격차 확대 등 사회 왜곡이 커졌더라도 GDP는 상응하게 성장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각부의 공표에 따르면 아베 정권 하의 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0.9%라고 하며 이는 GDP로 환산하면 연간 5조 엔 정도의 성장이라는 것인데 일본은 성장이 하나도 없다. 직접세 세수를 간접세인 소비세로 대체하기만 해도 실제 총생산이 똑같더라도 연간 4에서 10조 늘어난다. 이들을 감안하기만 해도 그동안의 평균 성장률은 마이너스가 되는 계산이다. 일본은행 총재를 비롯해 엔화 약세는 일본 경제에 도움이 된다거나 금리를 내리면 GDP가 늘어난다거나 하는 발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무지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과 같은 저금리라면 과거 경제학 정설로는 국내에서 투자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었다. 아베노믹스도 그 선에서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다. 기업에서 보면 무의미한 관공서의 규제가 많고 또 제로 리스크를 추구하다 기업가 마인드를 잃은 일본은 성장할 기회조차 없었으며 지금도 마찬가지다. 국내에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이상 해외에 투자하는 것은 기업으로서는 합리적인 행동이지만 이는 기업이 축적한 돈을 국내에 환원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 점을 감안해 저금리 정책을 오래전에 전환했어야 하는데도 정부와 일본은행은 낡은 시울리를 고집해 현재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기본소득 이야기는 어디로 갔는가? 일본의 종신고용, 연공서열을 폐지하고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도 도입했으면 하는 정책이 있는데 정부는 관심이 없다. 거품이나 고도 경제성장과 같은 프로토타입을 스테레오타입으로 하여 성공 체험을 한번 체험하는 노하우를 들어도 전시 하식량 위기의 문을 그냥 통과시키고만 있다. 일본에서 지금 유지해야 할 것은 고용입니다. 틀림없이 말입니다. 금리를 인상하면 저소득 400만 엔의 벽 쪽에서 일거리가 없어집니다. 그래도 괜찮습니까? 정규직은 일본에 남은 마지막 기득권이라고 공언하는 다케나카 씨가 있을 정도니까요. 임금 문제를 공표하고 있는 숫자를 자의적으로 바꿔서 임금 상승 공식이 나와도 그냥 숫자 교체에 불과했다. 자기 주장의 숫자만 맞추고 본질을 자기 주장에 맞게 리베이트하는 것은 좋지만 그 방식을 정부가 채용하는 순간 그저 단순한 산수가 돼버렸다. 경제 관료들은 모두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자들만 뽑는 건가? 엔고가 일본의 산업 공동화를 추진하면서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물건값이 중국과 동남아 기준이 되면서 디플레이션에 시달렸다. 엔고의 메리트라는 것은 해외에 자산을 가진 부유층이나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있을 것이다. 맞벌이가 진행되면서 부양을 벗어났지만 육아 등으로 정규직 중 어려운 사람이 늘었기 때문에 평균 소득은 감소 추세지만 육아, 특히 어린이집과 돌봄과 저녁 준비를 누가 해주는지, 회사가 육아 지원에 진심이 되는지에 따라 완전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난다. 그럼에도 대체로 아직도 16시 이후의 회의나 야간 근무 계획을 아무렇지도 않게 짜는 이러한 문화는 솔직히 이상하다. 디플레이션 하에서 기업은 인건비를 깎으려고 합니다. 개인은 소비를 줄이려고 합니다. 이어 소비가 얼어붙어 매출이 오르지 않는 기업들은 인건비를 더 깎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소비세도 인건비에는 들지만 외주비에는 들지 않기 때문에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의 변경이 진행됩니다. 경영자들은 인건비, 설비 투자를 앞두고 자기 자본 비율을 높여왔다. 그동안 월급은 오르지 않았지. 금융 완화의 목적은 돈의 흐름을 좋게 하는 것인데 흐를 돈이 없다. 소식 마치겠습니다. 오림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